네, 절대등급 스텝 B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볼게요. 1번. A 공장에서 서쪽으로 2km, 그 다음 뭐 A 공장에서 동쪽 2km, 남쪽 4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우는 게 단원명이 도형이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좌표를 도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 풀 때 A 공장을 원점으로 한번 놓고 이 상황을 한번 가시화해 볼게요. 자, 그러면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원점을 A점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쪽으로 2km의 B가 있으니까 두 칸 이렇게 떨어진 이 지점에 지금 B점이 있고 B점 좌표는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 다음 A점은 원점이니까 0,0 쓰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쪽으로 2km, 남쪽 4km니까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잡아서 요 점의 좌표를 C라고 한 다음에 2, 빼기 4라고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 공장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에 물류창고를 만들 때 공장에서 물류창고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류창고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이쯤 잡으면 지금 요 거리와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물류창고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수직 이등 문선 정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외심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수직 이등 문선 정리는 선분 AB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수직 이등 문선을 긋게 되면 이 수직 이등 문선 위에 임의의 점,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 각 선분의 양 끝점에 도달하는 길이가 같다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명제의 역을 사용해서 만드는 게 외심인데요. 외심 볼까요? 원이 있고요. 삼각형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의 중심이 있으면 당연히 원의 반지로서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수직 이등 문선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같겠죠. 마찬가지 이 길이도 반지름 같을 수밖에 없으니 수직 이등 문선 이렇게 그어서 세모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이죠. 그럼 이제 외심의 좌표라고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이제 또 뭐죠? 원의 방정식에서 원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원을 지나는 세 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삼각형 ABC 외심이니까 이렇게 삼각형 만들면 이 삼각형의 외심은 이렇게 만들어진 원의 중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운데 지우고 계산 마무리 지을게요. 이쪽을 좀 지우고요.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원의 방정식에 표준형 혹은 일반형에 관련된 기본 유형을 4가지를 조금 암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원의 중심과 지나는 한 점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표준형의 형식으로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가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또 표준형의 방정식으로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표준형의 방정식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축에 접할 때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은 별개의 소재인 게 일반형을 써야 되는 주제가 네 번째가 원을 지나는 세 점이 주어질 때 일반형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결국에 원을 지나는 세 점이 나와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을 쓰겠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 쓰고요. 이제 요 세 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먼저 원점이 제일 눈에 띄네요. x, y에 0을 집어넣으니까 먼저 c 값이 0이 나옵니다. 너 저로 가.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2,0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제 4 플러스 0 마이너스 2a 플러스 0 이퀄 0이 되어서 네, a 값은 2라고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a 값이 2입니다. 요게 플러스 2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2, 빼기 4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집어넣죠. 4. 그 다음에 플러스 16 플러스 4 마이너스 4b가 0이 되니까 네, b 값은 6이라고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플러스 6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서 중심과 반지름 빨리 찾기는 연습 많이 했으니까 중심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1, 마 3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반지름 길이의 제곱은 방금 구한 중심을 각각 제곱하여 더하니까 1 플러스 9가 되고 빼기 상수항인데 뺄 게 없죠? 따라서 이게 10이 됩니다. 고로 반지름 R은 루트 10이 되어서 네, 정답은 1번 나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요 얘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원에서 뭐 많은 내용을 배웠던 것 같아요.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원이 나오고 접선이 등장하면 언제나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원과 현이 등장하면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현은 언제나 이렇게 이등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현의 한 끝점과 연결하면 여기 이제 반지름이고 요 길이가 이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D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 현의 반토막은 R제곱 마이너스 D제곱의 루트라고 해서 구할 수 있고 결국 현의 길이는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의 길이는 한 번에 구할 수 없다라고 이미지를 조금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현은 절반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한다는 생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지우고 문제 풀게요. 네, 여러분 이제 2번 문제는요. 한 변의 길이가 10자리인 정사각형 ABCD에 내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 지금 내접하는 원이 있으니까 원을 뭐 대충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원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요. 여기를 A, B, C, D라고 달았습니다. 그 다음 선분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했으니까 1대2란 말은 3등분점이죠. 요 점을 지금 P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선분 AP가 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을 QR이라고 했습니다. 요 점을 지금 문제에서 Q라고 했고 요 점을 문제에서 R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 선분,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선분 QR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뭐 구하라? 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현의 길이는 한 번에 구할 수 없고 언제나 반토막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도 1번과 마찬가지로 좌표를 도입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 이 내분점이라는 것을 좀 쓰고 싶어서 저는 원점을 A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Y축이 만들어지고 이쪽이 X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요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이 원의 중심은 얼마? 5,5가 되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 직선 AP를 만들 때 A를 원점으로 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쉬울 것 같아요. 요게 10 증가할 때 3분의 10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3분의 10이겠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면서 이게 원점을 지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이퀄 3분의 1 x라고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을 구하라. 어떻게 하죠? 당연히 한 끝점과 연결,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 반지름은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이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직선은 일반형으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3을 곱한 다음에 넘기죠. 그럼 이제 x 빼기 3y가 0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 직선으로부터 얼마? 5,5까지의 거리 구하겠습니다. 거리 D라고 하는 것은 루트 10분의 5 빼기
15의 절대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0이니까 절대값 칠하면 1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루트 10입니다. 그러면 요 거리가 지금 루트 10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요 주황색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거꾸로 쓰면 되겠죠. 제곱 뺀 다음에 루트 하겠습니다. 루트에 15겠죠. 그래서 구하는 것은 2배 하니까 2배의 루트 15 해서 네, 정답은 2루트 15입니다. 3번 문제 풀겠습니다. 3번 문제 보니까 원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5가 되어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인 예쁜 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직선 x 더하기 2y 플러스 5 이퀄 0. 그러니까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이 2개 나오나 봐요. 두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그러한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이 중심 원점이고 예쁘게 나왔으니까 그림을 좀 정확히 그려볼까라는 고민도 되는데요.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을 딱 그리고요. 반지름 요쯤 도입해서 반지름을 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직선 대충 그릴게요. 네, 대충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겠습니다. 기울기 음수니까. 그래서 x 플러스 2y 플러스 5 이퀄 0이라고 해놓죠. 자, 그럼 이제 이 원과 직선과의 교점은 이 점과 이 점이죠. 여러분들 원이라는 것도 평면의 일종이니까 원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세 점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1번 문제였죠. 근데 이제 두 점이 나왔으니까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사실 무수히 많은 거예요. 이러한 원도 있고 이런 원도 있고 무수히 많겠죠. 그러한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서 넓이가 최소가 되래요. 네, 넓이가 최소가 되라고 하니까 결국 이 상태는 현이죠. 현이 이 원의 지름이 되는 이 상황의 원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서 이 원이 지금 만들 수 있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어차피 이 원의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니까 현의 반틈 구하라는 얘기죠. 아까 풀었던 2번 문제와 거의 똑같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요 반지름 길이가 5죠. 그 다음에 제가 원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거리를 구하면 원점에서 요 직선이죠. 따라서 루트 5 분의 00이니까 5에 절대값이 되어서 결국 얘가 루트 5가 나오겠죠. 따라서 요 거리가 루트 5입니다.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거꾸로 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제곱 뺀 다음에 루트가 되겠죠. 25에서 5를 빼니까 20이겠네요. 루트에 20입니다. 따라서 2루트 5가 되어서 얘가 우리가 구하는 그냥 답이죠. 네,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문제 풀겠습니다. 4번. 지금 원이 두 마리 나왔는데 원이 지금 x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원이 지금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라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원이 요 원의 둘레를 2등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양수 R 값을 구하라는 간단한 문제인데 네, 문제 상황은 그렇게 쉽다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냥 제가 이 R 값을 2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 녀석을 큰 원으로 그리고 얘를 작은 원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둘레를 2등분 한다는 이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큰 원이 있습니다. 큰 원이 있고 이게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만나는 점이 여기하고 여기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똑같지 않죠? 2등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몇 가지 더 한번 그려보죠. 한번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만약에 이제 큰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작은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 이 점과 이 점 대비했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지 않으니까 둘레를 2등분 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림 2개 정도 그려보니까 어느 정도 판단되지 않습니까? 네, 답은요.
결국 이 큰 원이 작은 원을 딱 이렇게 둘레를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뭐죠? 소위 말하는 공통현이죠. 네,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어디? 이 작은 원의 중심을 통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서 2차 항을 소거하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요거 전개해 보겠습니다. 전개하니까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 가운데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16 마이너스 r의 제곱 이퀄 0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요것도 한번 전개해 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1식에서 2식을 홀딱 뺄게요. 이렇게 한번 딱 빼주면 2차 항은 전부 다 소거되면서요. 여기서를 빼니까 마이너스 2x 여기서 그 빼니까 마이너스 6y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20이죠. 20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B니까 잠깐만 20에서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20이죠. 플러스 22 마이너스 R제곱 이퀄 0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직선이 누구? 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중심 1,1을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22 빼기 R제곱이 0이 되면 되니까 요게 여러분들 8인가요? 8이면은 마이너스 8이니까 요게 14가 될 것 같네요. 따라서 R제곱이 14가 되어서 R값은 양수니까 루트에 14라고 나왔는데 보기에 답이 있어야 할 건데 네, 답이 있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제일 처음 문제 풀 때 몇 가지를 관찰해 봤죠. 물론 결론을 암기해서 빨리 풀 수 있겠지만 우리 시험 범위가 좁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세부적인 유형들 하나하나 다 암기하기에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원이 작은 원을 이렇게 통과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 작은 원을 이렇게 통과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변하는 게 두 개잖아요. 그럼 이제 변하는 게 두 개면은 언제나 그러니까 변하는 게 지금 한 개네요. 얘가 변하죠. 그런데 저는 원래 얘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변하는 것이면은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 삼아서 변하는 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저는 뭐 지금은 상관없죠. 어차피 변하는 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큰 원을 고정하고 작은 원을 움직여봤는데 원래 원칙은 작은 원을 고정하고 큰 원을 옮겨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림 그려보니까 결국에는 요 결론 공통연의 방정식이 요 작은 원의 딱 중심을 지났을 때 요 둘레 길이가 딱 이등분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항을 소거해서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고요. 그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 나로부터 R값을 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4번 문제 풀이 할게요. 5번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지금 보니까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두 마리 나왔네요. 일단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my 빼기 16 이퀄 0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원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m의 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 이퀄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두 원이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m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접선끼리 수직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랑 같이 이 성질 하나만 판단하죠. 아까 제가 2번 문제 풀 때쯤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원하고 접선이 등장하면 언제나 원의 중심에서 접점의 수선에 발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반대 결론이 뭔가 하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언제나 이 원의 중심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은 이 원과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 길이 먼저 구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중심은요? x개수, y개수 반쪽의 부로 바꾸니까 2,m이 될 것이고
반지름 길이의 제곱은 각각 제곱해야 하니까 m제곱 더하기 4죠. 빼기 상수항 플러스 16이니까 결국 반지름은 루트의 m제곱 더하기 20이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이 원의 중심은요. 마찬가지 x계수, y계수 반쪽에 부호바꾸니까 m, 2가 되고요. 반지름 길이 제곱은 각각 제곱하여 더한 다음 빼기 상수항. 그러니까 루트의 결국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2라고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봐요. 지금 상황이 이 원과 이 원이 만나는데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끼리 수직이라는 말은 지금 요 점에서 접선을 긋죠. 그럼 이제 이 접선에 수직인 직선을 딱 긋게 되면 이 원의 중심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 명제의 반대겠죠. 마찬가지 요 점에서의 접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언제나 이 두 번째 원의 중심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 딱 나와 있죠. 따라서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결국 이 삼각형이 직각이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치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들 중심 사이 거리는요. m-2고 m-2니까 요 값 떼올까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길이가 지금 루트 2의 m-2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반지름은 첫 번째 원 반지름 여기가 루트의 m제곱 더하기 20이고요. 여기는 두 번째 원 반지름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2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가 지금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겠습니다. 이놈 제곱 m제곱 더하기 20 플러스 요놈 제곱 m제곱 더하기 12 더한 것은 이 녀석 제곱이니까 2의 m제곱 마이너스 4m 풀 4라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2m 제곱에 마이너스 8m 플러스 8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제곱, m제곱, 2m제곱 지워버리면요. 얘가 어디로 갈까? 이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니까 8m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30이죠? 30에 넘으니까 마이너스 24가 되어서 네, m값은 빼기 3이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답이 있나요? 네, 맞네요. 정답은 m값이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네, 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스텝 B 보니까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 까다롭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쪽씩 문제를 풀고 잠깐 끊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은요. 직선이 y는 이퀄 k의 x인데 일단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k인 직선이 나왔어요. 그 다음 이제 원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 이퀄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 원과 요 직선이 교점이 두 마리가 생기는 상황인가 보네요. 그때 교점 사이의 거리 결국에 여러분들 fk라는 것이 현의 길이죠. 그때 이 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왠지 모르게 제 느낌에 변화의 관찰을 묻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직선이 지금 너무 특이하게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만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조금 예쁘게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항상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변하는 것을 바꿔가면서 관찰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몇 번인가요? 4번 문제를 변하는 걸 옮긴다는 관점에서 조금 잘못 푼 것 같은데 반성이 좀 되네요. 하여튼 풀게요. 요거 중심은 지금 여러분들 1,2입니다. 반지름 길이 제곱은 제곱제곱도 하니까 5죠. 빼기 상수항이니까 플러스 5가 되어서 10이니까 결국 반지름이 루트 10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중심이 지금 1,2니까 1,2쯤 잡아놓고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조금 크네요. 사이즈가 3점 얼마죠? 아이, 큰일 났네. 네, 대충 요렇게 정도로 그려놓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단 관찰해 볼 건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K가 양수인 상황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발을 콕 내릴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럼 이제 요 길이가 지금 반지름이니까 루트 10이죠. 그러면 현의 길이는 지금 요만큼이죠. 이상하다. 한 개 더 해볼게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제 좀 말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봐요. 또 요게 반지름이죠. 루트 10이네요. 그럼 이제 현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만큼이죠. 아까는 현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현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진 느낌이 납니까? 그래서 현의 길이가 제일 작아지려면 이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가 제일 짧아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이 요렇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가 딱 수직인 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가 이제 못 구하나요? 잠깐만. 구할 수 있죠. 요 길이가 지금 1이고 요 길이가 2니까 요 길이가 루트 5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지금 루트의 10이잖아요. 제곱 빼니까 루트 5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루트 5라고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정답은 2루트 5 2번입니다. 일단 답은 나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조금 설명이 어설픈 것 같아가지고. 다시 중심이 뭐 1,2쯤 잡아놓고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반지름 사이즈가 하나, 둘, 셋 좀 넘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요. 그다음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볼 건데 제가 만약에 기울기를 0이라고 해볼게요. K를 0이라 한다면은 결국에는 현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길이겠죠. 근데 이제 아까 또 극단적 상황으로 제가 K를 이렇게 해서 K가 거의 무한대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지금 핑크색보다 노란색이 더 길어진다는 느낌이 좀 와닿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현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봐요. 지금 이제 중심에서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봐요. 지금 이제 요 거리와 요 거리 그 다음에 요 거리를 비교한다면 파란색이 제일 가깝죠. 그럼 이제 이 현이 점점 지름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현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현의 길이가 가장 짧다는 말은 중심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중심에서 딱 발을 내려서 요 상황으로 이렇게 수직이 될 때 제일 짧지 않을까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요 길이가 여러분들 루트 5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루트 10이니까 현의 반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루트 5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현의 전체 길이는 2루트 5라고 정답을 낸 겁니다. 네, 이해할 수 있겠죠?